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관담도 췌장부터 이제 연결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도 췌장은 굉장히 좀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간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생긴 거는 혈액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심박출량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간으로 유입이 된다고 하고, 간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름 얘가 되게 착한 장기여가지고, 착하다기보다는 좀, 하여튼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해서 얘가 어느 정도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자기가 이렇게 손상을 받았다라고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손상이 좀 많이 가 있는 그런 상태로 일단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자, 간은요, 간은 그 그러니까 RUQ 부분에 있죠. 그래서 라이트 어퍼 쿼드런트. 그래서, 이쪽, 요 위치에 있으면서 횡격막 바로 아래에 위치를 하면서 위장의 앞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조금만 더 크게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그죠? 장에서 이렇게 혈관들이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일단 소화기로 일단 보면, 장으로 일단 내려가면, 여기에서 소화액이 이렇게 그 담즙이 일단 생산이 되죠. 그래서 지방 유화 기능을 하는 담즙이 일단 생산이 돼서 이 그 총간관 이쪽을 따라서 일단 내려오면 여기에서 이제 담낭으로 그 담즙을 내려주면 담즙을 여기서 농축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걸 이제 이렇게 내려주죠. 그렇게 해서 나오면 총담관, 그쵸? 요 밑에 있는 총담관, 이 간관과 담관이 만나는 총담관 해서 커먼 바일 덕트 여기로 일단 만나서 내려오면, 그래서 또 이제 판크레아스 요 췌장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의 그 소화액이 다 생산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된 소화액을 이렇게 합해서 넘겨주죠. 그게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오디관략근. 그쵸. 여기가 오디관략근으로 해가지고 소화액을 뿌려주면 여기에서 음식물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 그 총담관에서 나온 이제 그 소화액과 만나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근데 이 색깔이 굉장히 진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완전 그 담즙 색깔 아시잖아요? 예, 그 색깔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황금색 변을 보는 거는 이 총담관에서 나온 이 그 담즙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쪽에 내려오는 이 담관에 돌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소화액이 담즙이 내려오지 못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변이 그 회백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은 여기에 간동맥, 문정맥에 의해서 영양, 혈액 공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대정맥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를 그림으로 잘 나타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여기 빠져나가는 그림을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죠? 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이쪽으로 해서 간으로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제 간의 기능들을 다 하죠. 그래서 뭐 각종 뭐 그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 단백질 대사, 뭐 기타 등등 간의 기능들을 이제 다 이제 해가지고 피를 이제 막 걸러서 이렇게 하대정맥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그게 이제 라이트 아트리움으로 그 들어가서 이렇게 라이트 벤트리클로 넘어가서 이제 폐순환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이런 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간이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간 경화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순환이 거기가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우회를 하게 됩니다. 우회를 하게 되면 요 위쪽 부분에 보시면 식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따라서 하대정맥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간경화가 온 사람들은 어떤 질환이 생긴다? 식도정맥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나중에는 간 때문에 사망하다기보다는 이 식도정맥류가 터지면서 환자가 이것 때문에 이제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의 혈류의 어떤 길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그려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잘 하셔야지만 좀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뜬금없이 공지사항 죄송한데 자,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70점 이상을 잘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100점도 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맞아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70점 미만의 학생들은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제 좀 공부를 좀 이번에는 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음에 잘할 거라 믿으며 어쨌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서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30개 플러스 70점 미만 학생들은 여기에 매핑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매핑 그림을 낼 때 이런 그림들 순환에 대한 그림들을 조금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런 그 마인드맵을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좀 되시면서 좀 잘 제출을 공부가 좀 되지 않을까.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을 공부를 하게끔 하기 위한 숙제를 내드린 거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숙제를 내드린 점이 아니라는 점 그거 꼭 염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요. 뒤에 이제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의 기능은 이제 순환 기능 해서 심박출량의 4분의 1이 이제 간으로 유입이 되면서 각종 기능들을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량의 혈액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 자체가 혈액 덩어리예요. 그래서 저기 그 영주역 바로 그 등지고 왼편에 보면 이제 식당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서비스로 항상 이제 그 소간을 이렇게 생간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 참 먹기가 참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요. 다 이렇게 놓아진 걸 이렇게 보면 거의 이렇게 피가 이렇게 묻어나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혈액이 저장이 되어 있는 어, 그런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자, 췌장, 비장, 위장, 담량으로 부터 이렇게 혈액을 다 받았던 거,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그 혈액을 해독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대정맥, 오심방으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그 아래쪽 부분에 보시면 이제 담즙이 이제 생산이 된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담즙은 지방을 유화하는 기능을 하죠. 이거를 이 담즙을 600에서 약 1200ml 정도를 하루에 이제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다 분비를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양이 나가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어디로 보내요? 담낭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담즙의 생성이 된 거를 이렇게 담낭으로 보내서 그걸 담낭에서 담즙을 농축을 해가지고 한 12지장으로 이제 배출을 해주는 그런 이제 순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즙에서는 약 한 50cc 정도로까지 이렇게 농축을 해서 일단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액기스를 이제 뿌려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담즙은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이 지방을 이렇게 소화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렇게 그 흡수를 이제 시키게 되는데 이제 지방 흡수가 이렇게 담즙이 결핍이 되면서 이렇게 지방 흡수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타민 A, D, E, K가 지용성 비타민이죠. 이거를 지방을 이제 흡수를 이렇게 지용성 비타민이 이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같이 이게 이제 흡수가 안 되면서 이게 특히 이제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밑에도 나오겠지만 응고인자 5, 6, 9, 10번의 이제 생성에 이제
관여를 하면서 여기에서 응고임자 합성을 하는 데는 비타민 K가 이제 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비타민 A, D, K가 이제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안 되면서 여기 이제 K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 환자들은 출혈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술을 받으러 가거나 출혈성이 일으킬 수 있는 뭔가를 하게 되면 이 간 환자들은 주사를 뭘 맞고 가요? 비타민 K의 주사를 맞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비타민 K 주사를 맞고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비타민 K를 주사를 이제 맞고 간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비리루빈은 간을 통해서 이제 대사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리루빈이 뭐예요? 비리루빈은 노화된 적혈구가 120일 정도 지나면 적혈구가 생성이 되고 120일 정도 지나면 적혈구가 깨지죠. 그죠? 이렇게 깨질 때 헤모글로빈이 이제 분해되면서 생기는 물질인데, 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물질을 간에서 대사가 되어서 담즙 속으로 일단 배출이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비리루빈이 이게 배설이 되지 못하면 어디로 가요? 다 이렇게 그 장으로 이렇게 담즙으로 넘어가서 장으로 일단 배설이 이렇게 돼버려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못 되면 이렇게 어디로 가요? 혈류를 따라서 이렇게 온몸으로 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피부나 공막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노랗게 이 비리루빈의 색깔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황달이 황달. 이게 이제 그 담즙 이게 이제 이게 이 황달이 나타나게 되고, 이 담즙산염이 이렇게 장으로 이렇게 배설이 되지 못하면 이렇게 피부에 축적이 되면서 이렇게 소양증이 일단 나타나는 거, 이런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리루빈은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되는 것이지 간에서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 생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담즙은 그렇죠? 담즙은 장으로 이제 배설이 이제 돼야 된다. 비리루빈은 어디로 간다? 간에서 대사가 돼서 담즙 속으로 배출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비리루빈이 담즙으로 해서 일단 배설이 된다라고 이제 거기까지 일단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담즙은 장으로 배설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배설이 되지 못하면 피부와 공막에 황달이 생기고, 이 담즙산염에 의해서 피부에 축적이 돼서 이제 소양증이 나타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탄수화물 대사가 있는데, 탄수화물 대사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대사를 통해서 이제 혈당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 먹는 거를 일단 그러니까 당을 섭취를 했다. 이런 그 탄수화물을 섭취를 했다. 이러면 이제 쪼개지고 이렇게 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글리코겐이 이제 저기 간에 이제 저장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근육에도 이제 저장이 되고, 남는 것들은 다 어디로 가요? 지방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뎁담만 굶거나 막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당이 두두두두두 떨어지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글리코겐이 이제 다 고갈이 되고, 이렇게 되면 간에서 당원을 형성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당원 형성하고 글리코겐을 이렇게 형성을 하는, 네, 이렇게 해서 이 무엇을 한다? 이렇게 그 포도당을 이제 이렇게 간 이외의 조직에 이제 포도당을 제공을 해서 이제 또 그러니까 혈당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예, 그런 이제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당원 분해를 해서 이제 또 포도당으로 또 분해를 하는 기능. 그 다음에 당질 신생이라고 해서 단백질과 지방으로부터 또 당을 생성하는, 예, 그런 기능들. 이렇게 해서 이제 탄수화물 대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간경화가 일어나서 또 이런 활동들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또 이 당 대사 기능 장애가 이제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이제 대사가 복잡한데, 여기에 이제 또 인슐린과 관여되고 내당증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생기게 되면, 이게 이 인슐린과 이 관련된 당대사 장애가 생기면서 간성 당뇨병이 일단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간경화 환자들은
간경화 환자들은 당뇨병이 있어서 그것도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게 이 간 질환이 있으면서 이게 당대사가 안 되면서 이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지방대사 해서 지방산의 이제 산화 기능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지방을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제 분해하는 역할들. 그리고 지단백을 이제 형성하고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과 탄수화물로부터 지방을 이제 합성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대사로 이제 보시면 혈장 단백질과 응고인자의 합성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알부민을 이제 합성을 해서 혈장의 교질 삼투압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질 삼투압은 뭐예요? 물을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있는 게 이제 교질 삼투압이잖아요. 그래서 교질 삼투압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종이 생기고 복수가 차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간 환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 복수가 이렇게 차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종이 이렇게 생기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부민 합성에 일단 관여를 하고 있어서요. 이 간 환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알부민을 이제 계속 투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제 프로트롬빈과 피브리노겐 그리고 응고인자 이제 생성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 자, 응고인자 합성에는 아까 비타민 뭐가 관여를 한다고요? 비타민 K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암모니아를 무독성의 요소로 전환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단백질 대사 산물인 암모니아를 무독성의 요소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대사가 잘 안 되면서 어떻게 돼요? 암모니아가 이제 몸 안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간성 뇌전증 맞나? 말이? 잠깐만요. 간성 뇌병증. 야, 이거 한국말이 더 어려워. 영어로는 헤파틱 엔세팔로패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꾸 설명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다 배운 내용이라 이거를 계속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계속 시간이 길어지네요. 일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자, 헤파틱 엔세팔로패시가 이제 생기는 이유가 암모니아를 무독성인 요소로 이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서 암모니아가 계속 축적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신경계에 이제 대사장애가 일단 생기면서 이제 의식장애라든지 인격 변화라든지 경직이라든지 진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이제 어떤 뭐 락툴로즈 이네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빨리 이제 배설을 빨리 이제 시키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어디로 간다? 간성 혼수로까지 일단 진행이 돼서 환자가 이제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백질 대사는 굉장히 좀 중요한 기능으로 일단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과 이제 철의 저장을 이제 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뒤쪽 편에 보시면 이제 해독작용으로 일단 해서 우리가 각종 우리가 요즘 뭐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내가 약을 안 먹는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뭘 먹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야채에서 남아있는 어떤 화학약품들 하여튼 뭐 별걸 다 먹잖아 우리가. 그쵸? 그래서 그런 이제 막 들어온 어떤 화학 물질들 이런 것들을 착한 간이 다 이렇게 분해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은 약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분해를 해주게 되는데 이 간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주는 약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이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간에서 분해를 하다가 얘는 분해를 하다가 이렇게 분해를 하는 애를 두들겨 패요. 예, 그래서 이게 간이 아예 이렇게 손상이 완전 너무 심하게 일어나 버리게 만들어지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아세타미노펜은 간독성이 굉장히 심한 약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이번 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균성 쿠퍼 세포로 해서 세균의 약 90에서 100%를 이제 제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X 한번 밑에 보시고 가실까요? 좀 문제가 괜찮은 것 같아서. 자, 간은 탄수화물 지방 대사에 관여한다. OX. 자, OX. O 맞죠? 자, 비리루빈은 간에서 생성이 돼서 저장이 된다. 어때요?
간에서 생성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간에서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간에서 대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X 응고인자 합성하는 비타민은 뭐다? 비타민 K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낭 보실게요. 담낭은 간의 바로 아래쪽에 일단 위치하면서 우리가 그 엄지손가락 크기 이 정도만 하다 길이는 한 7에서 한 10cm 정도 되고 여기 안에 담즙이 약 50cc 정도 일단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던 부분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췌장은 후복막에 위치를 하고 있는 회백색의 이제 기관이다. 해서 외분비선과 내분비선으로 나눠지고 있어서 외분비선에는 소화액을 이제 분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아밀라제는 탄수화물, 트립신은 단백질, 리파제는 지방 소화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내분비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혈류내로 직접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이제 분비를 해서요.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면 여기에 자극이 되면서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혈당을 이제 조절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췌장의 기능은 이제 음식물을 이제 중화를 해주는 기능을 이제 하고 이제 췌장액을 분비를 해서 이제 소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인슐린을 이제 조절하는 이제 그런 인슐린을 조절을 하고 이제 혈당을 조절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OX를 한번 보시고 가시면요. 췌장은 여기에 이제 베타세포에서 내분비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췌장의 구조는요. 그림을 한번 그냥 아까 다 설명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좀 딱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에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보셔야 될 내용은 여기에 이 오디관략근, 여기 오디관략근 위치 여기 있고요. 우리가 위 내시경 하면 위만 이렇게 보지만 ERCP라고 하는 검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 ERCP 이 검사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서요. 오디관략근으로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소화기내과 의사가요. 이 서전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디관략근을 이게 보기엔 해부학적으로는 굉장히 찾기 쉬워 보이지만 이 장의 꾸불꾸불한 이 상황에서요. 여기에서 관략근을 찾는다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 위치에서 이 오디 관략근 찾는 게 이 소화기 내과의 가장 어떤 신기가 강림하시는 분은 굉장히 좀 빨리 찾는, 예. 그렇지만 좀 미숙하신 분들은 이거 찾느라고 거의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는, 예, 그런 이 오디 관략근,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오디 관략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그림을 하나 또 보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요. 이 돌들이 여기 이제 12지장 유두부 여기에도 이렇게 생기지만 여기 보시면 요 위쪽에 담낭 부분에도 이렇게 생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담관에도 있고 여기 간 쪽으로도 이렇게 좀 생성이 되어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이제 담석들이 여기 이렇게 다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위치 여기 12지장 유두부 요 근처에 있는 아이들은 이쪽으로 ERCP로 들어가서요. 여기를 살짝 찍고 들어가가지고 이 돌을 제거를 하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요 안쪽까지 이제 다 확인을 하고 나오는 게 이제 ERCP 이제 검사고 돌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돌 관련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 테니까 요게 그림을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부학적 기능 생리적 해부 생리까지는 여기까지 이제 할 텐데, 자, 여러분, 앞쪽 부분보다는, 위장관 앞쪽 부분은 뒤에 간담체 쪽에서 굉장히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딱 이렇게 하지 않으면
뒤쪽에 질환 들어가고 이러면요. 질환을 그냥 달달 외우시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틀어서 냈을 때 여러분들 맞추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앞에를 찬찬히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 한번 보시면서 지금 쉬는 시간 이제 드릴 텐데 다시 한번 앞쪽 부분 보시면서 순환이라든지 그리고 간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고 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장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음식물이 이동을 하게 되고 어떻게 소화액이 분비가 되고 어떤 소화액이 분비가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위장과의 기능의 사정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